물질을 우리 또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유리를 만들어야 되고 금속을 지구상에 뽑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순환시키면 결국은 많이 만드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결국은 또 새롭게 만들면 또 이산화탄소가 지구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쳐다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연구하는 사람에서 막 전 세계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문헌을 내는데 약간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미래의 플라스틱을 예측할 때는 옛날에는 고생대 신생대 통해서 퇴적이 쌓이면서 토양이 쌓이는데 미래의 시대에는 플라스틱이 쌓이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쌓이는 연도를 보고 지구의 연대기를 알아맞힐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는 문헌이고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2000년대 이후로 너무 플라스틱이 많이 생산이 됐는데 지금 지구적으로 한 80억 톤 정도가 지구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 쌓여 있는 플라스틱의 절반이 일회용품이라는 거죠. 한 40억 톤 정도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자극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우리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지구의 탄소를 땅에서 끄집어 올리는 일들 막자라는 차원의 얘기고요. 탄소 중립 관련된 것들은 국제 협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174개국 대표들이 플라스틱 한 가지만 가지고서 우리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각국의 사정에 맞게끔 플라스틱에 대한 강한 규제 정책을 만들어서 유엔한테 제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서 현재는 이제 외교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랑 과기부, 산업부를 통해서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실에 맞는 규제 정책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제도 그 회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빨간 글자는 이제 다시는 제가 연사분들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미래 플라스틱은 지속 가능한 소재로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플라스틱을 만들고 나면 그 책임을 오롯이 누가 지느냐?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다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플라스틱이 많이 생산되고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쓰지 마세요. 막 금지, 폐기, 금지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만 갖고서는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이 근본적으로 줄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료를 만들 때부터 사용하고 폐기할 때까지 이것들이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끔 순환경제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속 가능한 디자인들을 각 단계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청주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저처럼 일회용품을 쓰면 이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모아서 유통업체들한테 반납을 시키고요. 유통업체들은 그것들을 잘 모아서 새롭게 원료를 만들 수 있게끔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국가별로 굉장히 규제 정책을 강하게 만들어줘야지 플라스틱을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순환경제 구조 이론의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아까 막 미세 플라스틱 위험하다고 얘기 많이 했죠. 사실 미세 플라스틱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독성에 대한 얘기는 좀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먹었을 때 플라스틱이 조금 두꺼운 거, 큰 것들을 먹으면 다 배설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만 그것들이 계속 축적이 돼서 체내에 쌓이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다에 떠 있는 우리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아까 잠깐 보니까 남한 면적의 14배 정도가 태평양 앞바다에 섬처럼 떠 있다고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유엔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막 하는데 사실 심각한 거는 이 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심해에 가라앉아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97%가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얘네들이 여기 떠 있다가 이제 그 바다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만나면서 점점 무거워져요. 그러면서 둥둥둥둥둥 가라앉으면서 바다에 쌓이는데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는
해양의 생태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도 미치는 건데 해양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발생량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없애야 되냐. 사실 플라스틱을 육지에서 쓰고 해양 플라스틱의 거의 90%는 99%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는데요. 육지에서 쓰는 것들이 결국은 태풍이나 자연 환경에 의해서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어망어구 뭐 이런 것들 바다에서 직접 쓰는 것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육지에서 쓰는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마스크들이 벗고 다니는데 제일 심각한 게 마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옷 입으시면 미세 플라스틱 많이 발생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미세 플라스틱,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발생 요인의 첫 번째가 1, 2등 하는 게 섬유는 맞습니다. 섬유를 빨고 세탁을 빨고 하면은 그것들이 하수도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맞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수치는 뭐냐면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스크가 버려지는 게 이게 2020년 자료인데요. 한 15억 개가 쓰고 우리가 폐기를 잘못해갖고 바다로 버려지는 건데 제가 장담컨대 지금 이거에 10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영어가 자꾸 나와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냥 지금 상태의 정부가 하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대로만 진행을 하면 플라스틱 쌓이는 양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아주 특별한 것들에는 이 정도의 심플하게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약 7% 정도가 준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2020년 대비 20년 후에는 생산량은 2배가 늘고요. 바다에 유출되는 양은 3배가 늘고 거기에 쌓이는 양은 4배가 늘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까 유엔에서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뭔가를 플라스틱 정책을 내세워서 이렇게 순환경제 구조를 이루지 못하면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유튜버 분이 주시라고 했잖아요. 이거 막 심각하게 막 얘기하고 과연 우리가 일회용품에 대해서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감염병 시대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마스크도 언젠가 또 써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늘어났던 게 뭐냐면